네, 디지털 오디오입니다. 자, 디지털 오디오란 이 디지털 방식으로 오디오를 처리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라든가 또 음향 압축을 한다든가 또 오디오 신호 처리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요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음향 응용과 사운드 디자인 과목에서 상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딱 필요한 그 요약된 내용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인데요.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디지털 오디오의 시작점이 바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그 우리가 듣는 오디오 신호는 다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신호는 네, 전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컴퓨터 같은 데다 저장을 하거나 또는 어떤 디지털 장비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0과 1로 바뀐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디지털 오디오 안에 어떤 그 기본적인 한계, 소리의 한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내용은 샘플링 양자와 부호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먼저 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호라는 게 뭐냐? 신호라는 것은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물리적인 파형을 신호라고 합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막 뭐가 복잡하게 움직이는데요. 파형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파형 모양 자체가 바로 정보입니다. 즉, 작은 소리는 이렇게 네, 작은 그 레벨이 낮고요.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아, 소리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요.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우리가 디지털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0과 1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디지털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지털도 아닌 이렇게 점점점 찍힌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신호가 신호의 레벨이 약간 좀 달라졌죠. 뭔가 여기 점선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뭔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양자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라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걸 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할 때 파라미터를 어떻게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은 그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에 그 나와 있는 어떤 음향 신호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44,100이라는 숫자도 있고 16비트라는 숫자도 있고 뭐 스테레오는 다 아시죠? 이건 AD 변환하고 상관이 없고요. 44,100과 16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바로 이게 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서 차츰 나옵니다. 자, 먼저 샘플링입니다. 자, 샘플링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신호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신호가 점선으로 된 게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게 막대기가 세워진 부분 있죠? 이 막대기가 세워진 부분에서 신호를 하나씩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신호가 되냐면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신호가 이렇게 중간중간 데이터가 하나씩 있는 네, 이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샘플링된 신호예요. 네, 아날로그 신호가 즉 이렇게 됐던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를 추출하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샘플링 할 때 중요한 게
샘플을 1초 동안에 몇 개를 뽑아낼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1초 동안의 샘플링 수입니다. 자, 일반적인 디지털 오디오에서 샘플링 주파수는 44,100을 사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예전에 그 CD가 처음 나왔을 때 소니하고 필립스에서 샘플링 주파수를 44,100을 사용했거든요. 그 이후로 샘플링 주파수, 디지털 오디오의 표준적인 샘플링 주파수는 44,100Hz, 즉 1초에 44,100번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44.1kHz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서 파형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kHz 샘플링입니다. 자, 1초에 2만 번 뽑아낸 거죠. 자, 그랬을 때 뽑아내는 모양이 이 정도였다면 그것의 두 배인 40kHz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좀 더 촘촘하게 두 배로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데이터 수가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샘플링이 많을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네,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원래 파형과 비슷해지겠죠. 그 대신에 뭐가 안 좋아질까요?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할 때 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점이 됩니다. 자, 샘플링을 그러면 그 1초에 몇 번 하는 게 좋을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까 뭐 44,100으로 정해졌다라고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거기서 이제 사용해서 많이 쓴다는 거지 무조건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샘플링을 몇 번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엘리어싱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엘리어싱은 샘플링률이 낮으면, 즉 그 샘플링을 듬성듬성하게 하면 원래 신호하고 차이가 당연히 커지겠죠. 띄엄띄엄 샘플링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었을 때 잡음이 생깁니다. 그걸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런 엘리어싱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아날로그 신호가 가진 최고 주파수 성분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률을 써야 된다. 샘플링률이라는 게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샘플링률, 샘플링 주파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의 그 최고 주파수 성분이 몇 헤르츠까지 들어있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거 이상으로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자, 샘플링 주파수가 fs인 디지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2분의 fs까지의 정보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샘플링 주파수가 44,100Hz인 오디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오디오 안에는 0에서 22,050Hz까지의 소리 정보만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보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면 그 높은 그 주파수까지 아주 높은 주파수의 정보까지 다 저장이 되는 거고 낮은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면은 그만큼 정보가 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소리하고 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오디오에서 샘플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44,100이라는 숫자는요,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 위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44,100으로 하면 우리가 엘리어싱도 안 생기고, 뭐, 충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에 어떤 오디오 데이터를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44,100이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샘플링이 끝났어요. 샘플링 끝난 다음에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양자화는 각 샘플의 값을 구간별로 묶는 작업입니다. 즉, 이게 이제 샘플링 된 건데요. 이걸 크기를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느냐, 네 구간으로 나누느냐, 여덟 구간 나누느냐, 구간별로 나눠서 거기 들어있는 것은 다 같은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 있는 것은 다 같은 값이다. 그래서 구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촘촘하게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원래 것과 가까워진 거죠. 더 파형이 원래와
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아니 구간도 굉장히 많이 나누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많이 나누면 원래와는 가까운데 그만큼 또 데이터량이 많아집니다. 자, 이제 부호화와 같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나눈 것을 보면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첫 번째 구간에는 디지털 0, 두 번째 구간에는 디지털 1 이렇게 0과 1로 나타내면 여기 1 구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111로 바뀌고 0 구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0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기는 111, 000이라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어요. 자, 네 구간으로 했을 때, 두 번째 네 구간으로 했을 때 보시면 자, 첫 번째 두 개는 요 제일 윗 구간 있죠. 이번엔 구간이 4개이기 때문에 각 구간에 00, 01, 10, 11 이렇게 두 비트씩 이진수 두 개씩 부호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구간에 있는 게 11, 11, 10, 01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요거는 11, 11, 10, 01, 00, 01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바뀝니다. 즉 구간을 늘린 대신에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디지털 데이터 수가 더 많아졌죠. 자, 세 개로 나누면은 하나당 세 개가 아니죠. 세 개가 아니라 이제 8구간으로 세 번째 8구간으로 나누면 한 구간당 3비트씩 이렇게 할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이걸 다 합쳤으면 110, 11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화와 부호화 과정이에요.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게 양자화, 그리고 그 구간에다가 어떤 부호를 할당하는 게 부호화. 이렇게 되면 그 저기 모든 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화와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 중에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와의 차이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귀로 듣는 그 사운드 프레셔 레벨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니고 이 디지털 오디오에서 얘기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 즉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또 가장 큰 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양자화 구간과 이게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죠. 먼저 16비트 양자화하는 경우에 16비트로 양자화하면 구간의 수는 65,536이 됩니다. 이 65,536은 이제 2의 16승에서 계산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16비트 양자화를 했을 때 가장 작은 소리는 이제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전부 0인 경우가 되겠죠. 0000, 0000, 0000, 요거 0이 16개죠. 요게 가장 작은 소리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것은 다 뭐 0000 어쩌고 하고 제일 마지막만 0001 이게 그 다음 큰 소리가 되겠죠. 가장 큰 소리는 뭐가 될까요? 가장 큰 소리는 다 1인 경우겠죠. 1111, 1111, 1111 이게 가장 큰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소리와 이 가장 작은 소리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 디지털 오디오에서 얘기하는 요 차이 이게 디지털 오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됩니다. 자, 요건 0이고요. 요거는 10진수로 따지면 65,535가 됩니다. 2의 16승에서 하나 이제 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 여기 이제 로그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은 데시벨로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데요. 20로그 65,535 하면 이게 96.3dB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비트 양자화를 했을 때는 약 9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24비트 양자화인 경우에 24비트는 구간의 수가 자, 이거 뭐 얼마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네요. 예, 1677만 7216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이게 24승에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이거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는 144.5dB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한 144dB 편하게 24dB로 하게 되면은 24비트로 양자화를 하게 되면 144dB의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144dB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요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에서
다이나믹 레인지의 정의입니다. 네, 다음은 비트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율이라는 것은 비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비트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로 바꿨습니다. 디지털 신호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0과 1을 바꿨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비트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 하나 비트입니다. 그러면 요 아날로그 신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라고 하겠습니다. 1초 동안의 그 아날로그 소리를 비트로 바꿨어요. 뭐 00, 111,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바꿨습니다. 두 개는 똑같은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1초 동안의 데이터를 몇 비트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트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간 저장에 필요한 비트의 양을 비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트율 계산은요. 샘플링 주파수에다가 양자와 비트 그리고 거기에 채널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채널 수라는 것은 만약에 모노인 경우에는 그냥 1이에요. 근데 스테레오인 경우에는 스테레오는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프트 따로 저장되고 라이트 따로 저장되고 별도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인 경우에는 두 배인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즉 비트레이트는 샘플링 주파수 곱하기 양자와 비트 그리고 채널 수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비트레이트의 단위는 bps, 비트 퍼 세컨드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bps라고도 하고 뭐 비트 퍼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bps의 의미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은 만큼 고음질이다. 즉 원래 아날로그 신호와 더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크기 위해서는 저 위에 시계도 보다시피 샘플링 주파수 값이 크거나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했거나 아니면 양자와 비트 수가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값이 클수록 더 고음질의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CD를 예로 들어보자면 음악 CD 같은 경우는 샘플링 주파수가 44,100입니다. 그리고 양자화는 16비트예요. 예, 양자화 비트. 네, 이건 뭐 원래 정해져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소니하고 필립스에서 음악 CD 만들 때 44,100으로 샘플링률을 하고 그리고 양자와 비트를 16비트로 하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음악 CD 같은 경우 대부분 스테레오죠. 네, 모노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스테레오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곱하면 자, 1, 4, 1, 1, 20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41만 1200 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 네, 요 개수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1초 저장을 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1초 동안에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그 3분짜리 노래 하나에 얼마만큼의 비트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되죠. 자, 1초 동안 이만큼이니까 만약에 3분 동안이라면 여기에다가 180초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비트 단위거든요. 비트인데 비트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8개의 비트가 모이면 이걸 한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컴퓨터에 쓸 때는 비트가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있는 것을 여기를 나누기 8로 나눠주면 바이트 단위로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D 같은 경우 뭐 얼마로 저장이 되느냐 하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음악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 그 비트율이 옆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MP3 같은 걸로 다운을 받을 때 뭐 192km 뭐 bps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요 숫자도 크면 클수록 고음질이란 뜻이고 이 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 MP3로 다운받으면 저 식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자, MP3 같은 경우 좀 달라요. 예, 방금 한 말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 MP3나 아니면 뭐 플락이나 이런 것들은 압축된 형식이기 때문에 저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나중에 이제 계산된 값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트율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디지털 오디오의 뭐 대표적인 CD가 있죠. 자, CD는 그 처음으로 디지털 그 매체로 그 전까지는 아날로그 매체죠. 뭐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뭐 디스크라든가 이런 걸 썼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대중화된 그런 그 저장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CD 오디오 같은 경우는 처음 개발될 때 샘플링 주파수를 44.1kHz를 쓰고 1kHz를 쓰고 양자화는 16비트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괜찮더라. 그리고 충분히 연구 끝에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즉 양자화 16비트는 65,536개의 구간으로 나누자 하는 것이고요. 그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여기 이제 오디션 그 프로그램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위에 이제 어떤 음원 파일을 띄우게 되면은 밑에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의 의미는 여기 44,100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샘플링률, 샘플링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16비트라고 되어 있죠? 자, 16비트는 양자화 구간의 수, 양자화죠. 그리고 옆에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채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채널 수, 모노냐, 스테레오냐. 뭐 꼭 채널 수라고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스테레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니까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디지털 오디오들은 이렇게 다 44,100의 16비트를 표준으로 사용해서 그 소리를 만들고 이제 음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그 뭐 레코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펙터라든가 처리 장치라든가 뭐 컴퓨터에 붙는 그 오디오 카드라든가 뭐 외장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보면요 샘플링 주파수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뭐 48kHz 샘플링 주파수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양자화도 16비트가 아니라 24비트 양자화하는 뭐 이런 기기들도 요즘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기계에 따라서 그 사양표에 보면은 다 있으니까 그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CD가 44,100에 16비트로 썼는데, 자, 이때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 오디오라는 기술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뭐 비판이랄까요? 비난이랄까요? 44,100이면 44,100Hz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날로그 오디오 정보는 0에서 그것의 절반인 22,050Hz까지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왜 22,050까지만 해도 충분하냐? 사람의 귀가, 인간의 귀가, 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0에서 20kHz까지, 0에서 2만 헤르츠까지밖에 못 듣죠. 그래서 22,05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그 이상의 소리가 어쨌든 자연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아날로그 소리를 담지 못하는 매체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은 좀 근거 없는 이제 그런 비판, 비난이 있어서 이제 그 뒤로 더 그 광대역 오디오라는 더 높은 주파수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ACD인데요. 이 SACD는 이제 슈퍼 오디오 CD의 약자고, 이 CD보다 더 높은 주파수까지 저장을 하도록 개발된 디지털 매체입니다. 이건 1999년도에 역시 처음 CD를 개발했던 소니아 필립스 회사에서 개발했고요. 자, 이건 이제 기존 CD와는 호환 불가하고 또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대중화되지 못한 점도 있어요. 자, 사양을 보면 그 샘플링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PCM 방식, 이 PCM 방식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게 PCM 방식이지만 꼭 PCM 방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SACD에서는 1비트 양자화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DSD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건 다이렉트 샘플링 디지털 방식이라는 건데 DSD라고 합니다. 이게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이라는 그 기술을 약간 이제 응용해서 만든 그런 방식이에요. 샘플링을 2.8224MHz로 양자화를 하고, 샘플링을 하고 양자화는 따로 이렇게 뭐 16비트니 뭐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1비트 양자화로, 그러니까 0이냐 1이냐, 더 커지면 뭐 0, 작아지면 1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커지면 1, 뭐 작아지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단순화한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요. 이게 다채널 저장 가능하고, 그리고 CD와 비교했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105dB로 CD보다 높습니다. CD는 약 한 96dB 정도 됐었죠. 자, 그리고 저장하는 주파수도 20Hz에서 50kHz까지. CD 같은 경우는 약 22,050Hz니까요. CD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주파수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높은 주파수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매체도 나왔고, SACD로 된 것은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좀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것이 이 전용 플레이어를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SACD 자체가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거. 요즘은 꼭 그렇진 않은데 초기에 나왔을 땐 좀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CD하고 SACD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항상 아주 좋은 그런 청음실에서 아주 좋은 음향기기를 갖춰놓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듣는 그런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SACD가 그렇게까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이 DVD 오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 DVD에다가 오디오를 그대로 집어넣자라는 개념이었고, 샘플링과 양자 방식은 CD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고요. 근데 이제 이 채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멀티 채널이 가능한데, 투 채널 같은 경우에는 24비트에 192kHz라는 아주 높은 샘플링률과 양자화 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나믹 레인지는 144 데시벨까지 갔고요. 거의 뭐 이론적으로 거의 100km, 10kHz, 10km, 100kHz 정도까지 아주 높은 주파수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도 그리고 대중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디오 이제 압축 과정입니다. 우리가 샘플링과 양자를 통해서 이진수 데이터로 오디오를 만들면 이게 용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디오 압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오디오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MP3라든가 플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디오 이제 압축 기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오디오를 저장을 할 때는 크게 압축 방식과 무압축 방식이 있는데요. 이 무압축 방식이라는 것은 원래 오디오 데이터 용량 줄이지 않는 방식이고, 어떤 뭐 단순하게 부가 정보만 추가하거나 데이터 저장 방식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웨이브 파일 포맷 같은 게 이런 무압축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 있고, 용량이 이제 꽤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압축 방식입니다. 자, 압축 방식은 오디오 데이터 용량을 줄여서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이 압축 방식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압축 방식은 무손실 압축이라 그래가지고 원 데이터 손상이 없도록 압축하고, 당연히 압축을 풀면 원래 데이터로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플락이라든가 MLP 이런 것들이 무손실 압축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손실 압축 방식은 그 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는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고, 자, 이 방식은 원 데이터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압축률은 이 엔트로피 코딩, 이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게 이제 무손실 압축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손실 압축 방식에서 쓰는 기술을 이제 엔트로피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압축률은 더 좋습니다. 뭐 MP3라든가 AAC, OGG 이런 것들이 손실 압축에서 뭐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